크레딧 스위스는 일단 스위스계 은행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로 굉장히 유명한데 투자은행 부분을 좀 최근 한 10년간 많이 성장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이 투자은행 부문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2008년도 리만 파산 때도 가장 손실을 안 입었을 정도로 아주 건전한 은행이었었어요. 근데 최근 한 5, 6년 정도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면 그 CEO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최고 경영진들이 아주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좀 사기 사건들이 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최근에는 이제 그린실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럽의 유명 핀테크 업체를 표방했었던 사례가들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그린실이라는 뭐 핀테크 업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이게 어음깡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어음깡을 우리가 편리하게 해주겠다 플랫폼을 통해서. 근데 이 회사가 사실상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속여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가 그거를 완전히 상각을 하게 됐고요. 완전 떼어서. 네. 그리고 이제 한국계 헤지펀드라고 해서 빌황이라고 아마 유명한데 그 사람이 운영했던 아케고스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여기에서도 손실을 입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모잠비크의 참치 채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 네, 이게 이제 참치 채권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모잠비크의 전직 재무장관이에요. 근데 이 전직 재무장관이 일단은 보통은 이제 전직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 현직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해양 산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참치 조업 산업이에요. 그래서 해양 산업을 할 건데 이 해양 산업에 필요한 어떤 자금이 필요하니까 너네가 나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내가 뭐 수익금은 뭐 8.5% 정도를 매년 분배를 하고 뭐 내지는 뭐 몇 년 이후에는 상환을 하고 이렇게 구조를 짜가지고 투자를 받았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모잠비크의 해양 산업, 특히 이제 참치 조업 산업에 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배도 사고 그러려고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쪽에는 전혀 투자가 안 되고 딴 이상한 데 투자가 돼가지고요. 사실상은 거의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상각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인터넷 찾아보시게 되면 참치 채권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모잠비크라는 거는 사실은 유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크레딧 스위스의 그 사실 담당자들이 이거를 현지까지 가가지고 면밀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잘 되겠지. 전직 장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돈을 태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내부 통제를 했었으면 걸러졌을 사건들이 실제로 이제 걸러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2개, 3개가 거의 몇 년 동안 누적이 되면서 실제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우리는 현재 자본 비율이 아주 충분하고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뭐 추가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감원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손실 본 거 우리가 얼마인지 다 아는데 그게 단순하게 구조 조정하고 감원해가지고 될 수 있는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크레딧 스위스가 그러면 내가 채권 바이백도 해줄게. 기존에 사실은 조달했던 채권 우리가 다시 되사서 갚아줄 테니까 우리를 좀 믿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은 이 은행에 대한 어떤 이 금융시장의 신용도를 볼 때 CDS 프리미엄, 이 회사가 망했을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좀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으면 아마 당국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태로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게 한번 벌어지게 되면 다른 영역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치 채권. 네, 참치 채권 사기 당할 정도면
아니 국내 가짜 수산업자 얘기가 떠올라요. 사실 그 사건도 통로는 비슷해요. 거기도 전직 장관이라고 그러셨고 여기도 4선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산업자의 말을 믿지 그냥 가서 실사를 안 하고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건데. 세계적인 은행이 그렇죠. 사건 사고에 나올 만한 사기를 당했는데 규모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면 믿기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영국 연금 얘기도 했고 크레딧 스위스 얘기도 했는데 만일 이런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전쟁도 계속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 여기에 금융위기까지 터진다 이러면 어떤 시나리오 최악이지만 최악의 경우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사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금융기관 구제라는 것들은 그냥 뭐 이게 누구를 살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부과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은행이 하나 넘어가게 되면 대출 라인이 건건이 다 막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흑자도산을 하는 업체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은행들이 마음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이런 사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바닥에서는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은 아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한 만큼 다른 나라에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부실이 드러나게 되면 단기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시각들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크레딧 스위스가 이 전후가 좀 다른 게 그전에는 그래도 어려워도 우리가 그 어떤 신용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이되진 않을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위기설에 조금 더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의견들이 스멀스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 은행은요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고 그래서 예대 비율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럽의 금융사들 그리고 미국의 금융사들은 마켓 펀딩을 많이 합니다. 이 마켓 펀딩이라는 거는 결국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달한 금리 이상으로 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올라간 금리로 과연 펀딩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유럽 은행들은 2011년도에 재정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요. 영구채를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본드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코코본드가 실질적으로 이자 지급이나 상환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최근 코코본드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파급 그리고 지금 자본 조달에 대한 문제가 아마 다음 시나리오로 아마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영국발 금융위기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발 뭐 방금 말씀해주신 금융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금융위기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근데 뭐 저도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라는 것들은 실체가 있어도 내지는 금융당국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막으려고 했지만 막아지지 않았던 이유가 파생 상품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 파생 금융 상품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에서 손 쓸 수도 없이 빠른 속도로 망가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그리고 2008년도 이후로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2008년도와 같은 약간 그런 상황들은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나타나는 어떤 나비 효과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나치게 좀 낙관적인 시각보다는 계속 경계적인 시각은 가져야 된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